해외여행을 떠날 때면 늘 마주하는 작은 불편함 하나가 있죠. 바로 전압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220V, 하지만 일본은 110V, 정확히는 100V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사소하게만 보이는 전압의 차이가 한 국가의 경제는 물론 그 미래까지도 수십조 원 규모로 가르고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국가적 결단과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엄청났는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비밀이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19세기 말, 세상은 전기의 시대를 맞이하며 눈부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인류에게 빛을 선사한 두 거장, 토머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가 전기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에디슨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110V 직류, DC, 방식을 옹호했고, 테슬라는 먼 거리까지 효율적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220V 교류, AC, 방식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른바 전류전쟁이라고 불렸던 이 역사적인 대결은 결국 교류 방식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전압 표준에 대한 각국의 선택은 제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안전성을 우선시하며 낮은 전압을, 또 다른 나라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높은 전압을 택했죠. 마치 세상의 도시들이 각자의 불빛을 밝히기 위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구한 말 처음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며 110V 체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 서구 문물의 유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방식이었죠. 일본 역시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들어온 기술을 바탕으로 110V, 정확히는 100V를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전압 차이가 미래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미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저 눈앞의 도시를 밝히고 공장을 돌리는데 급급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세계는 각자의 사정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른 전압 표준을 선택하며 거대한 전력망의 이중주를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110V 시스템은 대한민국에 점차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이 낮은 만큼 같은 양의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류가 필요하고, 이는 곧 전력 손실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낡고 노후화된 설비들은 잦은 정전과 낮은 효율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들을 낳았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110V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전력 손실은 곧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로 이어졌고, 비효율적인 인프라는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220V 승하 프로젝트였죠. 이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10V에서 220V로 전압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전선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을 바꾸고 수많은 변압기와 전력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국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당장 눈앞의 불편함과 거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결단이 옳은 선택일지에 대한 수많은 고뇌와 불안감이 존재했을 테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하게 220V 승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전압의 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담대한 도전 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20V 승합이라는 담대한 미래를 향한 결단이 내려졌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죠. 전국에 깔린 110V 전력망을 220V로 바꾸는 일은 단순히 전선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아울러 모든 전봇대의 변압기를 갈아 끼우고
오래된 건물들의 복잡한 내부 배선까지 재정비해야 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공사였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했고 수많은 기술자와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함과 희생 또한 엄청났습니다. 매일 사용하던 110V 가전제품들을 220V로 바꾸려면 새 제품을 구입하거나 비싼 변압기를 써야 했으니 가게에는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따랐을 겁니다. 잦은 정전과 공사 소음은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으로 다가왔고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죠. 마치 도시 한복판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낡은 가전제품 교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나 공사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겪는 상점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과 국가적 이익을 강조하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가전제품 교체 지원금 마련 등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했죠. 거대한 전력망 위에서 땀 흘리는 작업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이 프로젝트의 숭고한 도전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수십 년에 걸친 그 험난했던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은 실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머쥐게 됩니다. 220V 시스템은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크게 줄여주었죠. 이는 마치 좁은 물줄기보다 넓은 물줄기가 물을 더 효율적으로 나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덕분에 전력 손실이 현저히 감소하여 엄청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었고 이는 곧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 증대로 이어져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전체의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죠. 나아가 220V라는 국제표준 전압을 채택하면서 한국 가전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은 제품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별도의 변압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해외 시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강점으로 작용한 것이죠. 활기 넘치는 국내 공장에서는 효율적인 전력으로 가동되는 첨단 기계들이 쉴 새 없이 제품을 생산해냈고 이 제품들은 세계 각국의 가정으로 수출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110V, 실제로는 100V 전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안에서 동쪽은 50Hz, 서쪽은 60Hz라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묘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는 전력망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적인 손실을 끊임없이 누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지역 간 전력 교환이 어렵고 주파수 변환 장치 운용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 표준에서 벗어난 고립은 일본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면 100V 전용 제품을 따로 개발해야 하거나 소비자들이 비싼 변압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죠. 반대로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도 100V 전용 제품을 만들어야 하니 생산 비용이 더 들고 국제 경쟁에서 불리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효율적인 220V 시스템으로 순항하며 경제적 이득을 쌓아가는 동안 일본은 과거의 관습에 묶여 비효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이 먼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결단으로 220V 시스템을 도입하며 순항하는 동안 과거의 관습에 얽매인 일본은 비효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는 말씀드렸죠. 수십 년에 걸친 한국의 220V 승하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압 변경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바꾼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진행된 이 대대적인 사업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대한민국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전력 손실의 획기적인 감소였습니다. 110V 시스템에서 발생하던 막대한 에너지 낭비가 사라지면서
마치 새는 물을 막아 절약하듯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아낄 수 있게 되었죠. 이는 곧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졌고 전력 인프라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낡고 비효율적인 전력망 대신 안정적이고 강력한 220V 전력망이 전국에 구축되면서 산업 현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가정에서는 전력 부족 걱정 없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공장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했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에 발맞춘 220V 전압 시스템은 한국 가전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220V 또는 240V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내수용 110V 제품과 수출용 220V 제품을 이중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일화된 생산 라인을 통해 제조 비용은 절감되고 제품 개발 및 품질 관리도 한층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은 220V 표준 가전제품들은 전 세계 각국으로 날개 돋친 듯 수출되며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처럼 전력 손실 감소와 산업 효율 증대,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며 220V 승합은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떠했을까요? 한국이 과감한 변화를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100V, 과거 110V 전압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안에서 동쪽은 50Hz, 서쪽은 60Hz라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고수하는 기묘한 상황은 일본 전력 시스템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죠. 지역 간 전력 교환이 매우 제한적이고 필요할 경우 값비싼 주파수 변환 장치를 동원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적인 복잡성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소모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비효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제표준에서 동떨어진 전압체계는 일본 기업들에게도 커다란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면 굳이 100V에 맞춰 전용 제품을 새로 개발하거나 일본 소비자들이 값비싼 변압기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일본 시장 진출의 높은 문턱이 되었고 소비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안겨주었죠. 거꾸로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V 전용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현실은 국제 경쟁에서 일본 기업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220V 표준 제품으로 전 세계를 공략하는 동안 일본 기업들은 특정 시장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야 했으니 생산 비용은 당연히 더 들 수밖에 없었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시장 확장성까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으로 수십조 원의 경제적 이득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일본은 과거의 관습에 안주하며 장기적인 비효율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셈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단순히 전압의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불편함과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본 국가적 리더십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죠. 반면 변화를 주저하고 과거의 관습에 묶여있던 일본의 선택은 끊임없는 경제적 기회비용과 비효율이라는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력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대목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사용하는 220V 전압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과거 수많은 사람의 고뇌와 미래를 향한 투자가 만들어낸 귀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국가적 결단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110V에 머물러 있으며 어떤 220V로의 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적 선택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단으로 마침내 220V 승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대장정은 단순히 전압을 바꾸는 기술적인 작업을 넘어 한 나라의 경제 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대서사시였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전력 손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치 물이 새는 낡은 파이프를 튼튼한 새 파이프로 교체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전기가 국민의 삶과 산업 발전에 고스란히 쓰이게 되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것이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 또한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낡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마치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넓고 곧은 고속도로로 탈바꿈시킨 것과 같아서 전력 수송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의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기업들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답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국제표준인 220V에 발맞추게 되면서 한국산 가전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별도의 변압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었죠. 이는 마치 전 세계 공통 언어를 습득한 것과 같아서 국제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더 쉽게, 더 많이 팔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은 냉장고, 세탁기, TV 등이 전 세계인의 안방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가전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220V 승합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거대한 불씨가 되었죠.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사뭇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이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여전히 110V, 아니 정확히는 100V라는 독자적인 전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동일 국가 안에서도 동쪽 지역은 50Hz, 서쪽 지역은 60Hz라는 두 가지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과 같아서 전력망의 비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 간의 전력을 주고받으려면 비싼 주파수 변환 장치를 거쳐야 하니 국가 전체적인 전력망 운영에 막대한 비효율과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러한 상황은 일본을 국제표준에서 점차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00V의 60분의 50Hz 주파수에 맞는 제품을 따로 개발하거나 복잡한 변환 장치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이는 마치 특정 지역에만 통용되는 방언을 익혀야 하는 것과 같아서 해외 기업들에게는 일본 시장 진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했죠. 결국 일본 시장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성도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일본 자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국제 표준을 따르는 기업들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220V 표준 제품과 별도로 자국 시장만을 위한 100V 제품을 따로 설계하고 생산해야 했으니까요. 이는 마치 하나의 제품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국제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일본이 겪는 이러한 딜레마는 단순히 전압과 주파수의 차이를 넘어 과거의 관습에 얽매여 변화를 주저했을 때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과감한 선택이 가져온 번영과 일본의 고립이 빚어낸 그림자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지 않나요? 한국이 그렇게 엄청난 고뇌 끝에 220V 승합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감행했던 그 시절,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수십 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한국은 마침내
전력 시스템의 완벽한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기대 이상으로 달콤했죠. 우선 전력 손실률이 무려 14%에서 4%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수도꼭지에서 새던 물을 완벽하게 틀어막은 것과 같아서 버려지던 전기가 고스란히 국가의 에너지 자원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죠.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력 손실이 줄어들면서 국가는 막대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누리게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낡고 비효율적인 110V 설비 대신 새롭고 강력한 220V 시스템이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면서 산업 현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안정적이고 풍부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마치 좁고 구불구불하던 시골길이 넓고 고든 고속도로로 탈바꿈한 것처럼 전력망은 국가 경제의 혈류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핵심 동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단순히 전압을 높인 것을 넘어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인프라 투자 덕분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국제 표준에 발맞춰 나아가면서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용 110V 제품과 수출용 220V 제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죠. 하나의 규격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 단가는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공통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소통의 장벽이 사라진 것처럼 전압표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반면 한국의 용기 있는 결단과는 다르게 이웃나라 일본은 과거의 관습에 발목이 잡혀 100V 전압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동일 국가 내에서도 동쪽 지역은 50Hz, 서쪽 지역은 60Hz라는 이중 주파수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죠. 이는 마치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전력 고속도로가 있는데 서로 호환되지 않아 중간에 짐을 옮겨 싣는 불편한 과정을 계속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전력망의 비효율은 국가적 손실로 고스란히 누적될 수밖에 없었겠죠. 국제 표준에서 벗어난 고립은 일본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경제적 기회비용을 안겨주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면 100V, 60분의 50Hz라는 독특한 규격에 맞춰 제품을 따로 개발하거나 복잡한 변환 장치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일본 시장 진출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며 잠재적인 투자와 혁신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결국 일본 시장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성 또한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일본 자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국제 표준을 따르는 기업들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220V 표준 제품과 별도로 자국 시장만을 위한 100V 제품을 따로 설계하고 생산해야 했으니까요. 이는 마치 하나의 제품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과 같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국제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한국의 과감한 선택이 가져온 번영과 일본의 고립이 빚어낸 그림자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지 않나요? 이러한 상황은 일본 사회 전체의 복잡한 문제들을 겹겹이 쌓아올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단순히 100V 전압을 고수하는 것을 넘어 한 국가 안에서조차 동쪽 지역은 50Hz, 서쪽 지역은 60Hz라는 이중적인 주파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메이지 시대의 도쿄 지역은 독일에서 50Hz 발전기를, 오사카 지역은 미국에서 60Hz 발전기를 들여오면서 시작된 역사적 우연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압과 주파수 모두 국제 표준에서 벗어난 채 국가 내에서도 분할된 전력망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 비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동일한 일본 땅 안에서도 가전제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생산하거나 이사를 갈 때 주파수 변환 장치를 써야 하는 불편함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력회사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연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변환 설비를 운영해야 했고, 이는 고스란히 전력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한 나라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철도 궤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전력망의 통일성 부족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와 비효율을 끊임없이 발생시켰죠. 이러한 내부적 고립은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 100V 전압 시스템과 결합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면 100V라는 특수한 전압과 60분의 50Hz로 나뉜 주파수 규격에 맞춰 제품을 새로이 설계하거나 복잡한 변환 장치를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높이는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했겠죠. 그 결과 일본 시장은 잠재적인 투자와 혁신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되었고,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글로벌 제품을 만나볼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시장의 매력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일본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한 220V 표준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별개로 오직 자국 시장만을 위한 100V 제품을 따로 설계하고 생산해야 했으니까요. 이는 마치 하나의 제품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과 같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국제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한국의 과감한 선택이 가져온 번영과 일본의 고립이 빚어낸 그림자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전압의 기술적인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눈앞의 불편함과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국가적 리더십의 용기가 한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친 220V 승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부를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인 반면 과거의 관습과 당장의 편안함에 안주한 일본의 선택은 장기적인 기회비용과 비효율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으니까요. 이러한 극명한 격차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전압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적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까지 어떤 유산을 남기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의 220V 승합 프로젝트는 마침내 놀라운 결실을 맺으며 우리 사회 전반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국민 불편이라는 것엔 난관에 부딪혔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결단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력 인프라의 비약적인 효율 증대를 이뤄낼 수 있었죠. 낡고 비효율적이던 110V 전력망은 이제 안정적이고 고품질이 220V 시스템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전력 손실률의 획기적인 감소였습니다. 전압이 2배 높아지면 같은 전력을 보낼 때 흐르는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전선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은 무려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거든요. 이는 마치 좁은 개울보다 넓고 깊은 강으로 물을 흘려보낼 때 훨씬 적은 저항으로 더 많은 양의 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이치와도 같아서 한국은 이 변화를 통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전력 손실을 절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가 경제에 수십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국부를 창출하는 효과로 이어졌으니 땅속 깊이 숨겨진 보물 광산을 발견한 것과 같은 값진 성과였을 겁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선택은 한국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으며 오늘날까지 그 여파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100V, 과거 110V에서 100V로 조정, 전압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동쪽 지역은 50Hz, 서쪽 지역은 60Hz라는 이중 주파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죠. 이는 마치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공존하며 소통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과 흡사해서 전력을 교류하거나 전국적인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전력회사가 발전소를 건설하며 각기 다른 주파수를 채택한 데서 비롯된 이 상황은 현대에 와서 국가적인 비효율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의 이중 주파수 시스템은 전력망 관리와 확장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쪽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쪽 지역으로 보내려면 반드시 주파수 변환 장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상당한 전력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운영 비용까지 추가됩니다. 마치 고속도로 중간에 매번 요금소가 설치되어 차량 흐름을 끊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력 인프라의 통합과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회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더 나아가 국제표준인 220V 전압에서 벗어난 100V 전압은 일본을 국제시장에서 여러모로 고립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해외 가전제품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면 100V에 맞는 제품을 따로 개발하거나 복잡한 변압기를 내장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죠. 이는 곧 일본 시장 진입의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접할 기회를 상당 부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독특한 규격의 문을 사용하는 집과 같아서 다른 집에서 만든 물건을 들여오려면 매번 문을 고치거나 물건을 변형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시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 자국 기업들 역시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내수 시장을 위한 100V 전용 제품과 수출 시장을 위한 220V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고 생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죠. 이는 생산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제품의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한국의 미래 지향적인 과감한 선택이 가져온 눈부신 번영과 일본의 과거 관습에 묶인 고립이 빚어낸 그림자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지 않나요? 이러한 일본의 전력 인프라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 효율성과 직결되는 거대한 숙제였습니다. 마치 여러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처럼 각기 다른 주파수와 전압을 고수하는 지역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의 고립된 시스템 안에서 막대한 비효율을 감수해야만 했죠. 이는 국가적 자원 낭비는 물론 끊임없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장기적인 기회비용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국제표준에서 벗어난 100V 전압은 일본을 세계 시장에서 고립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갈라파고스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해외 유수의 가전제품 기업들은 일본 시장에 맞춰 별도의 제품 라인을 개발하거나 복잡한 변압장치를 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고 이는 곧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이 되어 소비자들이 전 세계의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접할 기회를 제한했죠. 마치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를 고수하여 다른 나라와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자국 기업들 역시 이러한 특수한 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수 시장을 위한 100V 전용 제품과 수출 시장을 위한 220V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고 생산해야 하는 이중의 개발 및 생산 비용을 감당해야만 했으니까요. 이는 생산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제품의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한국이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선택으로 눈부신 번영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과거의 관습에 묶여 스스로 고립의 그림자를 들이운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전압의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불편함과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국가적 리더십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친 220V 승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력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전력 공급의 안정성까지 확보하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죠. 수십 년간 쌓인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전력 손실 감소로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전력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며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죠. 더 나아가 국제표준인 220V 전압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가전제품들은 별도의 개조 없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고, 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국의 과감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의 국부를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과거의 관습과 당장의 편의에 안주한 일본의 선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과 기회비용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전력망의 비효율성은 끊임없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고, 국제표준에서 벗어난 전압은 해외 시장 진출과 기술 교류의 걸림돌이 되어 일본 경제의 성장 동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국가적 지혜와 용기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220V 전압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과거 수많은 사람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전압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110V에 머물러 있으며 어떤 220V로의 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선택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